여기 한 동양인 여성이 수풀이 우거진 산속에 쓰러져 있습니다. 수세 끝에 그녀를 발견한 미국 경찰은 동양인 여성을 흔들어 깨워보지만 의식이 없자 그녀를 등에 업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동양인 여성과 미국 경찰의 인연은 이날부터 시작되는데요.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 큰 화제를 불러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작은 소도시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테디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가 미국에서도 얼마나 외진 곳인지 말씀드리자면 경찰 직원은 저를 포함해 7명이 전부이고 심지어 2년 뒤면 다른 경찰서와 통합해서 없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미국에서도 이곳을 완전 깡시골이라 부를 정도로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한적한 마을입니다. 저는 이곳에 6개월 전 발령받았어요. 원래 저는 캘리포니아주의 레이크 카운티의 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몇 개월 전 제 동료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함께 입사했던 동기 마크가 인질극 현장에서 임무가 주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범인이 쏜 총에 맞는 모습을 그대로 직관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한동안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밤엔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기 일쑤였고 그렇게 잠이 들더라도 항상 제가 총에 맞는 꿈을 꿔 놀라 잠에서 깨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나날들이 반복되자 더 이상 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저를 아꼈던 선배 경찰 존슨이 저를 극구 만류하였고 저는 그의 도움으로 한적한 시골 마을의 보안관으로 발령받게 된 거죠. 제가 발령받은 곳은 미국에서도 외곽 지역이다 보니 마을 인구가 적기도 하고 특별한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맡아왔던 사건에 비하면 아주 귀여운 수준의 사고들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도로 중간에 자동차가 고장났다며 도움을 달라던지 키우던 강아지가 없어졌다며 찾아달라는 정도의 민원이었죠. 그런 사건들만 접하다 보니 마음도 어느새 여유로워졌고 잠도 곧잘 자곤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꽤나 만족했어요. 언젠가는 제 마음도 단단해져 다시 큰 도시에서 강력사건도 맡는 용맹한 경찰의 모습을 꿈꾸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곳 시골 마을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끼니를 챙기는 것이었죠. 막상 이곳에 와서 보니 경찰서 내에 구내식당이 따로 없는 데다 밖에서 사 먹으려고 해도 미국에서 널렸다 하는 햄버거 가게조차 차로 30분을 가야만 겨우 하나가 있을까 말까였는데 그마저도 어느 날에는 오픈을 했다가 또 어느 날에는 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몇 번을 허탕을 치기도 했어요. 마을 근처에는 당연히 끼니를 때울 만한 마땅한 식당이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도시락을 싸서 다녔어요. 이곳 근무자들도 대부분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제가 싸다 보니 매일 같은 메뉴를 싸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소가 균형 있게 잡힌 식단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죠. 또 어떤 날에는 도시락 싸기가 귀찮아서 아침을 잔뜩 먹고 와서 점심은 굶고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 나날이 반복되다 보니 큰 도시에서 근무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소고기 패티가 2장 들어가고 큼직한 토마토가 올려져 있는 수제 햄버거와 콜라가 너무 먹고 싶었죠. 게다가 시시때때로 자주 먹었던 달달한 도너츠도 어찌나 그립던지요. 구내식당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근무지가 마을 인구는 적지만 관할 면적이 넓어 경찰서 운영 예산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구내식당도 만들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 긴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실종됐다는 신고였어요. 실종된 그녀는 제가 사는 동네에 사는 한국인 최 씨 할머니였어요. 동네 여기저기를 찾아도 흔적조차 없다는 아들의 신고였습니다.
우리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자마자 3개 조로 나눠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네를 샅샅이 뒤졌고 약 2시간 만에 그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키우던 강아지가 목줄을 끊고 수풀이 우거진 산속으로 달아났고 강아지를 향해 달려가던 최 씨 할머니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껴 산속에서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저는 이분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저혈압으로 잠시 의식을 잃으셨던 것이라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할머니의 아드님이 올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 드렸습니다. 아드님과 할머니는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하셨어요. 그 뒤로 이웃끼리 인사만 하고 지내는 정도였던 사이에서 가벼운 담소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서로의 근황을 말하다가 어쩌다가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고 제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저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매일 점심을 굶으면서 일을 다니고 있다는 농담을 할머니께 던졌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표정이 굳으시더니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도 못 먹고 일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갑자기 구내식당을 당신이 맡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셨어요. 그러자 저는 할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음식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만류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들 같은 사람들 밥 한 끼 못 해주겠냐고 언성을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국에서 15년, 미국에서는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할머니의 강력한 의지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었던 저는 할머니의 보호자분이신 아드님에게 허락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도 할머니가 일하는 것을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신 뒤에야 그녀는 경찰서의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 할머니가 일을 시작하신 첫날 저는 당황했습니다. 구내식당은 안쪽에 있는 조리실이 그대로 보이는 구조라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걱정스러웠던 저는 할머니가 또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왔었는데 웬 검은 김에다가 밥을 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초밥을 만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미국인에게 김은 초밥에나 쓰이는 재료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김초밥은 한 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가는데 할머님께서는 김에다가 밥만 싸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척 혼란스러웠지만 나중에 재료를 첨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할머니가 별일 없이 멀쩡하다는 걸 확인한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하고 있던 서류 작업을 끝마쳤고 어느새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는데 불안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평범한 메뉴에 안심했습니다. 그냥 일반 미국인이 먹는 크림수프, 햄버거, 야채, 샐러드, 과일 등이 뷔페식으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김에다 밥만 싼 것만 내놓는지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요. 접시를 들고 음식들을 뜨고 있던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검은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오시더니 진열대 끝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가져와 쟁반 위에 테이프로 붙였죠.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쁘셔서 간단하게 드셔야 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음식을 가져가세요. 비치된 일회용 도시락에 싸가셔도 되고 옆에 있는 양념장을 가져가서 식탁에서 찍어 드셔도 됩니다. 조미김에 밥을 싼 것이라 그냥 드셔도 맛있습니다. 종이에 써진 글을 읽은 몇몇 경찰관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안 그래도 빨리 먹고 나가야 하는데 급하게 먹느니 일회용 도시락에 싸가는 게 좋겠다면서 싱글벙글 웃었죠. 어떤 사람들은 밥을 다 먹고 나서 나중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어야겠다면서 일회용 도시락에 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며 할머니의 지혜로움에 감탄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하는 바쁜 경찰들을 위해 일부러 저렇게 간단한 요리를 만드신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자 비록 간단한 음식일지라도 외면할 수 없었고 동료들과 함께 맛보기 위해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김에 말아진 밥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동료들은 하나 둘씩 집어먹기 시작했고 곧이어 맛있다는 듯 탄성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는 김은 일본식 초밥에 쓰는 김과는 달리 간이 잘 배어 있고 기름기 있는 김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밥에 김만 쌌는데도 먹기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양념장에 찍어 먹으니 더 맛있기도 했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요리는 처음과 달리 점점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김과 밥에 다른 재료들을 넣기 시작했고 김의 종류도 처음 먹었던 짭조름한 조미김 대신 다른 것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것이 김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한식이었습니다. 김밥을 입에 넣은 순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존재했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김밥에는 야채가 풍부하고 특히 김 특유의 고소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김밥 안에는 아삭한 단무지와 육즙이 살짝 나는 햄까지. 게다가 계란도 있으니 맛과 영양이 완벽히 조화되는 음식이었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맛있어서 계속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김밥과 함께 먹으라며 주신 한국의 컵라면을 먹었는데 정말 김밥과 한국의 컵라면은 환상의 짝꿍 그 자체였어요. 김밥 하나를 먹고 나서 라면 한 젓가락에 국물까지 마셔주면 고급 레스토랑도 부러울 게 없는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매일 점심 메뉴가 기대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구내식당을 맡으신 지 3개월 후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갑자기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엄청나게 유행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이곳에 보내준 선배 경찰인 존슨을 오랜만에 만나 근황을 전하다가 한국 김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존슨은 놀라면서 최근에 경찰들 사이에서도 냉동 김밥 하나 사 먹어보려고 아침부터 트레이더조에 오픈런을 해도 구하기가 어려워 다들 속상해하는데 너는 그것을 매일 먹는다고 하니 정말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경찰서는 어차피 냉동 김밥이 없어도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밥을 먹으면 된다 생각했기에 단 한 번도 냉동 김밥을 먹으려고 전전긍긍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했더니 너를 보낼 게 아니라 내가 갔어야 한다는 농담까지 했답니다. 다들 점심이 항상 부실했는데 이렇게 맛이 좋고 푸짐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매일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존슨에게 우리의 점심 식사 모습을 보내주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선배 경찰 존슨이 회사 내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게 생각지도 못하게 큰 화제가 되었고 본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존슨은 제가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계속 회사 커뮤니티에 점심 사진을 올렸는데 어느 날은 서장님께서 점심을 먹으러 깜짝 방문까지 할 정도였어요. 서장님께서는 김밥의 맛에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서장님은 할머니께 이런 깡시골에 계시기엔 음식 솜씨가 너무 아깝다며 본청으로 나와 일하실 생각은 없냐며 스카웃 제의까지 하실 정도였다니까요. 자칫하면 할머니를 빼앗길 뻔했어요. 할머니는 서장님이 김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곤 본청에 가서 일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직은 여력이 있으니 본청 구내식당에 한 달에 한 번은 김밥을 제공하기로 했다는군요. 서장님은 할머니 말씀에 아이처럼 기뻐하셨는데 그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김밥을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내일은 우리 경찰들 7명과 최 씨 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 날인데요. 최 씨 할머니의 간단하지만 맛있는 김밥 만들기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일할 때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김밥을 먹고 싶어 하거든요. 최 씨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손수 김밥 많은 법을 알려주셨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보면서 하라며 김밥 레시피 영상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최 씨 할머니의 손맛을 낼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서 잘 팔리는 스팸만 넣어도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김이 돌돌 말아지는 것이 잘 안 되었고, 속재료를 이것저것 넣는 날은 옆구리가 자꾸 터져 나왔는데 이제는 제법 그럴싸한 모양으로 만든답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영양가 많고 맛까지 좋은 김밥을 알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점심을 만들어주시는 최 씨 할머니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